불러드리고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간 열심히 강의 시청하다가 드디어 용기를 내어봅니다. 트렌드 분석을 업으로 해오다 현재는 아이들을 가르치며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교수님 강의를 대부분 듣고 있습니다. 원래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라 80년대 데모할까봐 걱정되신 부모님 권유로 10년간 미국에서 체류 및 유학하고 돌아와서 여전히 광화문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나 봅니다. 권민내를 통해 배우고 변화하고 주변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민내 회원 가입은 일본에서도 가능한지요? 결제를 원화로만 가능한지요? 유튜브 연구소 화면에서 가입란이 보이지 않네요. 제가 일본에서 유튜브를 보아서 그런지요. 가입란을 화면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에 따라 해보겠습니다. 이게 가입 이 표시가 안 나온다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왜 안 나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누가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일본에서는 유튜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유튜브는 글로벌하게 무슨 일을 다 하기 때문에 지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가입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PC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PC에 들어가면 나오는데 이 휴대폰에서는 아이폰에서도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안 나오면 휴대폰에서 안 나오면 그 PC로 들어가서 PC에서 한번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 계속 나올 테니까요. 네. 회원 가입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회원 가입 보이질 않나요? 이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입이 PC에 들어가셔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권민내 회원으로 더 많이 배우고 생각하며 실천하여 사람 사는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열공 화이팅. 소장님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76세 노인입니다. 권민내에 참여가 가능할런지요? 박사님 강의는 시간이 가능한 대로 챙겨보면서 매우 깨닫고 감동하고 있답니다. 이 나이에 귀한 시간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뭐 80 어르신도 가입했는데요. 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퇴직하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6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소장님과 달리 살아오면서 세상의 문제점을 보고 잘못된 것을 알아도 주눅이 들어 의견을 표출하기보다는 순응하고 타협하고 소위 착하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소장님의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 후세들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용기를 내어 회원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권민내의 출발을 환영해 맞이 않습니다. 최동석 박사님만 따라가렵니다. 전국에 있는 회원들과 한정된 장소로 인해 함께 모이기가 힘든 것 같으니 줌으로 장을 만들어서 함께 포럼도 하며 알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역별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를 보고 그 지역 매니저도 장기적으로 둬야죠. 50만 네트워크를 하려면 지역 매니저도 있어서 돕는 매니저죠. 그 시스템 도와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네트워크 이외에도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있는 그 조직을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항상 배워야 되니까요. 끝까지 배워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2년 전 대선 이후 깊은 절망감을 인사조직론 공부를 차근차근 밟아오면서 넓어진 생각과 명료해진 사람 보는 눈, 인생의 전반에 걸쳐 저와 저희 가족들한테까지도 소장님과 인사조직 유튜브 강의는 지대하고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부터 꾸준히 듣고 있다 보니 한 명씩 옆에 와서 같이 듣고 있더라고요. 남편과 딸아이, 때론 강의 중 내용 가지고 대화 짤막하게 하고 강의 후에는 가끔 서로의 생각이나 삶 속에서 적용 등등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답니다. 강의 속에서 소장님의 절망감, 분노, 슬픔에 동의되었고 마침내 권민내라는 창의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었음을 기쁘고 축하하며 바쁘다는 핑계로 늦게 가입하게 됐습니다. 늘 건강하시길 빌며 우리 시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권민내에서 마음껏 펼쳐보길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최동석 소장님 강의를 통해 다른 세상이 존재하고 우리도 그러한 세상을 꿈꿀 수 있다는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꿈이 이상이 아니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소신과 제가 가고자 하는 길도 소장님께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의 귀한 강의 우연히 알게 돼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신 대륙을 발견했을 때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제겐 진정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인사조직론이 단순히 그냥 일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바로 우리 삶의 기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민족에 대한 진정하고 애끓는 뜨거운 사랑을 가득 담은 박사님의 열정적인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금방 회원 가입했는데요. 그럼 유튜브를 통해서 박사님 강의 계속 들으면 되고 여러 구체적인 정보들은 건민회를 통해서 알아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입 안 해도 제 강의를 듣는 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냥 다 들으실 수 있고, 이제 가입하면, 회원 가입이 되면 뭘 하냐면, 이제 귀찮게 시키는 게 있어요.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것을 전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여기 가입하라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 시험도 보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또 저기 오프라인에도 오시도록 초대하고, 시간이 되면 오시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냥 귀찮게 해드립니다. 제가 사실 몇 군데 그 시민단체에 후원하고 있는데 그냥 매달 그 후원금은 가져가는데 가져간다 소리만 하고 거기서 뭘 하는지 도저히 피드백이 없어요. 이 건민대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귀찮게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귀찮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자유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자유는 마음대로 누릴 수 있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 할 거리를 자꾸 드려요. 지금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서 드릴 걸 못 드리는데 시스템이 갖춰지면 아마 상반기 중에는 시스템이 갖춰질 거거든요. 그 갖춰지면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에 들어오셔서 뭔가를 계속 하셔야 돼. 안 하셔도 되지만 하시면 하실수록 그 표창장이 늘어나. 그러니까 디지털 증표가 늘어나. 그래서 디지털 증표를 많이 모으면 자손 만대의 축복을 받아. 얼마나 좋아요. 아시겠죠? 네. 오늘 737번까지 해드렸습니다. 197번까지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들어오는 대로 이제 따라잡았습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바로바로 이 의견 쓰신 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랩업 하겠습니다. 강준만과 김어준. 강준만은 젊은 시절 실명 비평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열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호남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이념이 아이디올로지인데 독일에서 저먼 이데올로기라는 칼 막스가 쓴 책에 나와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데올로기라는 말이 전도가 뒤바뀐, 전도된,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상태, 이런 것을 이데올로기라고 말합니다. 호남주의라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김대중이 대통령하고 거길 기반으로 자기의 정치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토전으로 삼았던 거잖아요. 그 호남주의가 굉장히 소중한 건데 이 호남주의를 이데올로기화 시킨 거예요. 강준만이. 그러니까 뭐 이낙연을 도와서 이낙연 때문에 뭘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 멍텅구리가 된 거야. 그렇게 총명하던 사람이 나이 들어서 은퇴하더니 이게 좀 곤란하죠. 이렇게 인과관계를 파악하지 못해. 김어준 뉴스엔터 산업으로 진출해서 성공적인 사업가가 됐는데 유명 정치인들을 쥐락펴락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의 말을 신주단지처럼 생각하는 신드롬까지 생겼어요. 김어준은 뭐 신처럼 모시는 사람들이 열광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걸러서 생각하지 않으면 문재인 사태와 조국 사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어준의 말은 걸러서 생각해야 돼요. 걸러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마음대로 보면 돼요. 걸러지니까. 아, 저건 개소리로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어떤 맞는 말도 하거든. 계속 개소리만 하면 그 윤석열 같은 사람이지. 그 윤석열 같은 사람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맞는 말도 하다가 어떤 때 결정적인데 잘못 얘기하고. 그래요. 삑사리를 내는 거지, 그게. 그 정규제도 바른 소리 해. 정규제도. 듣다 보면, 어떻게 얘가 이런 바른 소리를 하지?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새겨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학문의 기초가 없으면 이렇게 삑사리를 내는 게 삑사리인지 몰라요, 본인도. 그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철학 얘기를 하고 문명사 얘기를 하고 그 토전 위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과관계를 모르는 삐뚤어진 논평들을 하고 있어요. 인과관계를 무시하는 표피적인 논평은 가치가 없어요. 대중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문제는
시청자들이 이런 논평에 속을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대중에 대한 선전선동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떨어진 낙엽이 바람에 이리저리 흩날리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전선동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살되 서로 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상태라야 문명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내가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 나는 자극을 줄 뿐이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면 돼요. 이게 진짜 그런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진짜 그러면 나 삶이 자율적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지. 너 자신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이 되라는 이 그리스 신전에 써붙었던 너 자신을 알라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과제란 말이죠. 나 자신을 알고 나 자신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이 뭐라고 그랬든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다양한 취향, 다양한 믿음, 다양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같이 연대해서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태라야 문명이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문명이 세계에 우뚝 서게 하려면 바로 그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 건민내를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정치판이 180석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윤석열 같은 괴물을 대통령으로 밀어올리는 저 썩어빠진 민주당 정치인들의 세계를 근본적으로 갈아엎지 않고는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시민사회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그 역할에 약간을 했습니다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50만 명의 건민내 회원들이면 정치판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구의 1%면 1%만 깨어있으면 됩니다. 한 집안에도 단 한 사람만 깨어있으면 그 집안이 잘 돼요. 근데 한 사람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1% 거기까지 제가 욕심 부리면 한 5년 내에 제가 글쎄 5년 동안까지 이걸 강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도록 노력하는데 5년 내에 50만이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바라기는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